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지식생활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상현입니다. 지난 1편에서 우리는 50대 이후에 왜 그렇게 살이 안 빠지는지, 젊은 시절과는 다르게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진짜 비밀을 파헤쳐 봤습니다. 나이살의 원인과 함께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식단이 50대 다이어트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아셨을 겁니다. 아, 내 몸이 변했으니 방법도 바꿔야 했구나 하고 무릎을 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아무리 원리를 잘 알아도 그래서 뭘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건데? 하고 막막하실 겁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이 뱃살과 내장 지방일 텐데요. 거울을 보면 볼록 튀어나온 뱃살, 숨쉬기조차 불편하게 만드는 내장 지방이 정말 끈질기게 따라붙어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셨죠? 굶어도 안 빠지고 걸어도 그대로인 이 뱃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고 막막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이 편에서는 50대 이후의 여러분을 위해 뱃살과 내장 지방을 시원하게 녹여주는 기적의 밥상을 공개합니다. 단순히 살 빼는 것을 넘어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까지 건강까지 챙기는 먹어서 빼는 실천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몸속 염증을 줄이고 나이살이 붙는 것을 막아주는 최고의 음식 7가지를 엄선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게다가 아침, 점심, 저녁은 물론 출출할 때 먹을 수 있는 건강한 간식까지 50대에 딱 맞는 식단 예시를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공개해 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체중계 숫자는 물론 답답했던 뱃살 둘레까지 줄어드는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실 겁니다. 이 귀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지식생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에 대한 좋아요와 다음 편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뱃살 녹이는 기적의 밥상,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뱃속 깊이 숨어있는 내장 지방입니다. 이 내장 지방은 단순히 옷 사이즈를 늘리고 보기 싫게 만드는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각종 만성 질환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뱃속 장기들 사이에 낀 지방 덩어리들이 염증 물질을 끊임없이 뿜어내며 우리 몸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행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내장 지방은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피하 지방보다 훨씬 더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장 지방은 대사 활동이 활발해서 생활 습관 개선, 특히 식단 조절에 아주 빠르게 반응합니다. 현명한 식단 선택만으로도 뱃속의 시한폭탄을 제거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들이 이 끈질긴 내장 지방을 녹이는 데 효과적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블랙푸드입니다. 검은 콩, 흑임자, 현미, 미역처럼 검은색을 띠는 식품들은 복부, 비만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들기름을 살짝 곁들인 생미역 무침은 내장 지방 감소에 아주 좋습니다. 미역에는 요오드, 칼슘, 철분, 비타민 K 같은 영양소들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까지 보충해주고 장 안에 쌓인 독소 배출과 염증 반응 감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덕분에 뱃살이 줄어들고 복부 불편감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이 작은 베리류는 껍질에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껍질까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내장 지방 감소의 효과를 보려면 하루 20에서 30개 정도, 즉 40에서 80g을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블루베리에도 당분이 들어있으니 과도하게 드시면 오히려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켜주세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익숙한 녹차입니다. 남녀 모두 녹차가 복부 비만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녹차 속 카테킨 성분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 연소를 돕기 때문이죠. 설탕이나 감미료를 넣지 않은 순수한 녹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여성에게서 아보카도가 복부 지방 감량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는 남녀 성별에 따라 음식 섭취에 따른 몸의 대사 반응이 다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건강한 지방과 풍부한 식이섬유가 아보카도에 가득합니다. 다섯 번째는 모로 오렌지입니다. 이 오렌지에서 추출한 모로실이라는 성분은 중성지방과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붓기 제거에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삶거나 쪄서 간식으로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바로 매운 음식입니다.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열량 소모를 늘리고 갈색 지방세포를 활성화시켜 몸에 쌓인 흰색 지방세포를 분해하여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매운 음식으로 태울 수 있는 열량은 전체 섭취 열량의 약 10% 정도라고 하니 적당히 즐기는 매운맛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장이 약하거나 매운 것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식단 선택이 내장 지방 관리의 첫걸음이자 가장 효과적인 비법입니다. 단백질 선택의 지혜와 영양소 균형. 뱃살을 줄이고 건강한 몸을 만들려면 단백질 섭취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단백질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근육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을 지켜주는 가장 큰 일꾼이죠.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서 불필요한 군것질을 막아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GLP-1이나 펩타이드 같은 호르몬 수치를 높여줍니다. 반대로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 호르몬은 줄어들게 되니 식욕 조절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근육량이 줄기 쉬운 50대 이후에는 특히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칼로리와 지방, 함유량이 낮은 질 좋은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동물성 단백질을 보겠습니다. 기름진 붉은살 생선인 고등어나 연어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지만 내장 지방 관리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조기, 갈치, 가자미 같은 흰살 생선입니다. 이 생선들은 지방 함량이 비교적 낮아 담백하게 즐기기 좋습니다. 육류 중에서는 찬 성질의 돼지고기보다는 따뜻한 성질의 닭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돼지고기를 드실 때는 삶은 수육처럼 기름을 쫙 뺀 형태로 드시면 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식물성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콩류가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자이지만 찬 성질을 가진 콩류보다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율무나 찹쌀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섯 중에서도 느타리 버섯보다는 향긋한 표고버섯을 드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러한 선택은 단순히 영양성분표를 넘어 각 식품이 우리 몸에 미치는 미묘한 영향을 고려하여 내장 지방 감소에 더욱 효과적인 식단을 구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단백질은 하루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남성분들은 하루 60g 이상, 여성분들은 50g 이상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2대1 비율로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단백질 외에 뱃살을 빼는 데 중요한 영양소는 바로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입니다. 건강한 지방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리브유, 들기름, 콩기름과 같이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중성지방과 혈전 생성을 줄여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좋은 지방은 우리 몸속에 불필요하게 쌓일 염려가 적습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불필요한 군것질을 막고 체중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장 건강을 개선하여 변비 예방에도 좋지요. 특히 귀리에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은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성 심화 및 당뇨병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수분 섭취의 중요성입니다.
물은 칼로리가 전혀 없으면서도 식욕 억제에 도움을 주고 체내 불필요한 체지방을 몸 밖으로 빼내는 데 기여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신진대사를 쉽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며 실제로 매일 1.5리터의 물을 마시면 1년 동안 약 2.3kg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몸의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쉽게 피로해질 수 있으니 목마르지 않더라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50대 다이어트는 단순히 칼로리 계산을 넘어 음식의 고유한 성질과 체내, 대사 반응까지 고려한 지혜로운 선택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지혜로운 선택들을 모아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까지 50대 맞춤 하루 식단 예시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까지 50대 다이어트의 원리와 식단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박상현 의사는 뭘 어떻게 먹으라는 건가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 지금부터 50대에 딱 맞는 하루 식단 예시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식단들은 뱃살과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과 활력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먼저 50대에게 추천하는 일반적인 식단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매 끼니 밥은 3분의 2 정도는 현미나 잡곡을 섞어 드시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만 백미로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혈당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매 끼니 단백질 반찬과 채소를 충분히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와 해조류는 식사 때마다 한 컵 이상 골고루 드시고 반찬을 만들 때는 간을 심심하게 하거나 김치처럼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은 작게 썰어 드시는 것이 나트륨 섭취량을 조절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매 끼니마다 생선, 살코기, 달걀 중 한 가지는 꼭 드셔서 단백질을 보충해 주시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을 적당량, 그리고 견과류 한 줌 정도는 매일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아침부터 저녁, 그리고 간식까지 구체적인 식단 예시와 그 효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오전 내내 든든함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0대 이후 아침 식단에 특히 중요한 슈퍼푸드가 바로 귀리입니다. 귀리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서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 속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장 건강을 개선하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다이어트에 아주 좋습니다.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귀리죽에 삶은 계란이나 닭가슴살, 두부를 곁들여 단백질을 보충하거나 물이나 두유에 귀리 가루를 타서 선식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혹은 전날 밤 우유나 플레인 요거트에 귀리를 불려 블루베리, 바나나, 견과류를 섞어 오버나이트 귀리로 드시면 다음날 아침을 아주 간편하고 든든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호박죽은 소화가 아주 잘 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며 뇌 건강과 혈관 건강 유지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에 잘 붓는 분들에게 붓기 제거에도 좋습니다. 북엇국은 단백질이 풍부하여 영양가가 높고 숙취 해소와 피로 회복, 간 건강 증진에 탁월합니다. 잡곡밥 소량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녹두죽 소화가 잘 되고 몸의 독소를 빼주는 해독 작용이 뛰어나 간과 신장, 건강 증진, 당뇨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훨씬 높고 지방은 적습니다. 칼슘이 풍부하여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놀라나 제철 과일, 견과류를 곁들여 드시면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두부 계란찜은 으깬 두부와 달걀, 잘게 썬 채소를 섞어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고단백 아침 식사 대용식입니다. 소화도 편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시간이 없으시다면 시판되는 그래놀라, 오트밀, 누룽지, 두부 등을 활용한 제품도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 15종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산양유, 단백질 제품은 시니어 맞춤 영양식으로 식사나 간식 대용으로 활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점심 식사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 점심 식사는 하루 중 가장 활동량이 많은 시간에 에너지를 공급하므로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잡곡밥과 흰살 생선 구이 백미 대신 현미와 다양한 잡곡을 섞어 혈당 조절에 유리하게 섭취합니다. 여기에 조기, 갈치, 가자미 같은 흰살 생선을 구워 드시면 담백하게 단백질을 보충하고 내장 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저염 나물 반찬을 곁들이고 국물은 가급적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닭가슴살 배추쌈과 두부 된장국. 닭가슴살을 기름 없이 삶거나 쪄서 배추에 싸 드시면 담백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배추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하며 두부 된장국은 단백질 보충과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된장국은 싱겁게 간하여 국물보다는 두부나 건더기 위주로 드십시오. 건두부 볶음면 밀가루면 대신 건두부를 면처럼 활용하여 닭가슴살이나 채소를 곁들여 볶아낸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사입니다. 면 요리를 드시고 싶을 때 좋은 대안이 됩니다. 한정식 다이어트 탄수화물 100g, 단백질 100g, 그리고 약간의 야채로 구성된 저염식 한정식 식단이 추천됩니다. 이는 칼로리 관리와 영양 균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한국적인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통곡물, 채소, 견과류, 콩류, 과일, 올리브유가 풍부하며 가공식품, 설탕, 붉은 육류 섭취는 제한하는 지중해식 식단은 영양 균형이 잘 맞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며 만성 질환 예방과 체중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샐러드에 구운 연어나 콩류를 듬뿍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수면 전 소화 부담을 줄이고 숙면을 돕는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너무 거창하게 드시면 숙면을 방해하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지방으로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 잡곡밥 위에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참치, 그리고 비타민 E가 가득한 아보카도를 얹어 드시면 뇌 건강과 혈관 보호에 탁월하며 피부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소화 부담이 적으면서도 영양가 높은 한 끼입니다. 고등어 된장조림과 기리밥.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과 된장의 발효식품 장점을 결합한 메뉴입니다. 뇌 건강, 혈관 보호,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귀리밥은 혈당을 안정시켜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채소 반찬을 충분히 곁들이세요. 연어 샐러드. 연어는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하며 특히 비타민 B6이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 생성에 기여하여 저녁 식사로 좋습니다. 신선한 루꼴라나 치커리 등 채소를 듬뿍 넣고 올리브유와 레몬즙으로 만든 드레싱을 곁들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출출하시다면 설탕 없는 통곡물 시리얼에 따뜻한 우유를 드셔보세요. 우유의 트립토판 성분이 멜라토닌 생성을 유도하여 숙면에 도움을 주며 통곡물 시리얼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 청소에도 기여합니다. 단호박. 아침 붓기 제거에도 좋지만 가볍고 소화가 잘 되어 저녁 식사 대용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쪄서 드시거나 따뜻한 단호박 수프 형태로 즐기시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녁에는 가볍고 저염식으로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 허기를 느낄 때는 무심코 과자나 빵에 손이 가기 쉽습니다. 이럴 때 건강한 간식을 통해 불필요한 과식을 막고 영양을 보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이는 칼로리가 매우 낮고 수분이 풍부하여 다이어트 간식으로 최고입니다. 씹는 식감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소금이나 드레싱 없이 그대로 드십시오. 당근은 은은한 단맛으로 단 음식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식이섬유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포만감과 눈 건강에 좋습니다. 기름에 살짝 익혀 먹으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브로콜리는 식이섬유, 각종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여 칼로리는 낮으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합니다. 살짝 데쳐서 드시면 좋습니다. 병아리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삶아서 간식으로 먹거나 샐러드, 수프에 활용합니다.
다크 초콜릿 카카오 함량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은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 철분,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보호하며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소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아몬드는 아침 식사에 포함 시 당뇨, 전 단계 환자의 혈당 농도를 감소시키고 포만감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공복 혈당, 인슐린, 총 콜레스테롤 및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줌, 즉 1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코티지 치즈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아침이나 간식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간식 중에서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과당도 엄연한 당분이므로 과도한 섭취는 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한 개 정도, 사과 반쪽 정도가 적절합니다. 또한 명절에 즐겨 드시는 떡은 송편, 3개가 밥 한 공기와 맞먹는 열량을 가질 수 있으니 시니어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간식이라는 착각 속에서 칼로리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50대에 맞는 현명한 식단은 단순히 열량 계산을 넘어 우리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면서 불필요한 지방 축적을 막는 지혜로운 선택에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식단 예시를 참고하여 여러분의 식탁을 바꿔나가신다면 뱃살과 내장 지방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과 활력까지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뱃살과 내장 지방을 녹이는 기적의 밥상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셨습니다. 왜 50대 이후에는 뱃살과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이 끈질긴 살들을 식단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셨죠. 블랙푸드, 블루베리, 녹차, 아보카도 같은 내장 지방을 줄이는 최고의 음식들부터 현명한 단백질 선택법,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50대에 딱 맞는 식단 예시를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2편에서 말씀드린 핵심은 50대 이후의 다이어트는 단순히 굶거나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는 식단의 지혜가 뱃살과 내장 지방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한다면 살이 빠지는 것은 물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까지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50대 다이어트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숨은 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건강식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살을 찌우거나 다이어트 중에 자칫 놓치기 쉬운 영양소 결핍 문제는 없는지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3편에서는 50대 다이어트의 숨은 적들을 낱낱이 파헤쳐보고 건강을 지키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마지막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중 여러분이 흔히 하는 실수와 꼭 챙겨야 할 영양소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지식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생활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